오늘은 농지 전수조사의 전체적인 틀과 법적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7월까지 기본 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 조사를 실시한 후 12월에 최종 결과를 정리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사가 조기에 완료될 경우 조사반의 여건에 따라 기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2027년에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에는 처분 의무부가 처분 명령, 원상 회복 명령, 시정 명령이 포함됩니다. 한편 고발 대상이 되는 중대 위반 행위는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농지 소유 상한 위반, 불법 전용 농지, 불법 임대 등입니다. 고발, 즉 수사 의뢰를 당하면 해명 과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만큼 사전에 조치하여 이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는 특정 농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수도권 소재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층 발급 농지 및 공유 취득자 소유 농지, 과거 실태 조사에서 적발되었던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위반 신고가 접수된 농지입니다. 자격 여부 조사의 기준과 처분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는 매우 구체적으로 엄격합니다. 자격이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조사는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명시된 농지와 농업 경영체 등 다른 행정정보와 불일치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직불금, 농작물 재보험, 비료, 면세유,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있어 서류만으로도 실경작 여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농지정보 시스템의 정보가 본인 명의와 불일치하거나 관련 정보가 전무한 경우. 2. 2026년 2월 24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재한 농지. 3. 곤충 사육사로 이용되는 농지. 네 번째는 농지 대장에 자경 또는 임대차 정보가 없는 농지. 심층조사 시에는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제재 구매 내역, 카드 명세서, 농약 영수증 등 경작 사실, 경작 사진, 영농 일지, 하이패스 영수증 등 농산물 판매 자료, 농협 수매 자료, 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조사관은 1년에서 3년치 서류, 최근 1년치는 필수, 크로스 체킹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당초 제출한 농업 경영 계획이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경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행정정보 불일치를 소명하지 못하면 위탁 경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속이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 등 법적 예외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조사는 농지 대장이나 농업 경영체에 임차 정보가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와 일치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적법 처리란 농지 대장과 농업 경영체의 임대 정보가 일치하거나 상속, 이농 등 법적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한 경우는 현장 조사 없이 적법 처리됩니다. 심층 조사 대상은 첫 번째, 서류상 정보가 일치하나 친환경 인증 정보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농지 대장과 농업 경영체의 계약 기간, 면적 등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허위 신고로 의심됩니다. 세 번째는 상속, 이농 외에 기타 사유로 임대 중인 경우.
법적 요건 심사가 필요로 하겠죠. 네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한 경우 법 위반으로 무조건 심층 조사 및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심층 조사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금지된 전대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임대차를 입증하지 못하고 위탁 경영을 주장할 경우 수확물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과 위탁 경영 허용, 사유 및 농업 작업 비중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 임대 또는 불법 위탁 경영으로 판단되어 처분 의무가 부과되겠죠. 휴경 농지 조사의 기준과 처분은 농사를 짓지 않고 쉬게 하는 휴경은 농지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취약, 공지 취임, 연작 피해 예방 등 8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농지 대장의 자경이나 임대차 정보가 없는 농지를 대상으로 항공 사진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3년 이상 방치되어 황폐화된 묵은 휴경 농지는 심층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묵은 휴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농업 경영 계획 미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기준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경으로 판단되어 처분 의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농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농지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에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등 모든 생산시설과 수로, 농로 등 농지 개량시설이 포함됩니다. 시설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심층 조사에서는 시설의 용도, 면적, 운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답니다. 시설의 70% 이상을 본래 목적대로 운영해야 적정 운영으로 인정되며 이에 미달되거나 미운영 시 휴경으로 판단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답니다. 시설을 창고, 주차장, 숙소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원상 회복명령 대상이 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생산 시설이 본래의 농업, 생산 활동 없이 운영되지 않으면 주된 목적이 태양광 발전으로 판단되어 불법 전용으로 보고 원상 회복명령이 내려집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모두 원상 회복 명령 대상이며 농업 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이 부과됩니다. 농지는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앞으로도 농지법, 경매, 토지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갤러리랜드 공인중개사 땅드림이었습니다.